민주당과 국힘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생각하는 민주당은 운동권과 자칭 진보 인사들의 집합체로 알고 있고 국힘당이야 그냥 보수들의 집합체로 알고 있다. 국힘당에 대한 표현은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기와는 다른 집단이다. 국힘당과는 달리 계파하는 것이 다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힘당의 계파가 있다면 친이명박, 친박근혜, 친윤석열, 친한동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우두머리가 누구냐에 따라 우두머리 파면 친으로 분류하고 반대파면 딴으로 분류된 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힘당은 어떤 일이 닥치면 일단 뭉치고 온다. 최근에야 윤석열 탄핵으로 분열된 듯 보이지만 한동훈이 대표에서 물러난 후 뚜렷한 계파 갈등을 보이지 않는다. 의원수가 많건 적건 상황이 발생하면 금방 똘똘 뭉치는 것이 국힘이라면 반면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다수의 계파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계파가 민평련이다. 지금이야 친 이재명 세력이 워낙 강해 보이니 친명계가 가장 큰 계파인 것 같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날아간다고 가정해보자. 이 친명계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가? 난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친명계로 분류되는 대부분이 이미 다른 계파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이지. 이재명이 날아가면 이들은 곧바로 원래의 계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민평련은 어떤 계파일까? 실제로 민주당 4계파 중 최대 계파는 바로 김근태가 만든 민평련이다. 최고 수장인 김근태 사후에도 여전히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이다. 이 민평련의 파워가 어느 정도 있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 친문 세력들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모으려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에 막혀 바로 모임을 취소했다. 그런데 민평련은 달랐다. 부엉이 모임이 당내 반발과 함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민평련은 공개적으로 모임도 하며 세력을 과시했지만 민주당 내 반발은 일절 없었을 정도. 당시 부엉이 모임은 약 40여 명이 모임을 가지려고 했었지만 반면에 민평련 인원은 30여 명 정도였음에도 민평련에 밀렸던 것이고 당시 부엉이 모임 인원 중에는 민평련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외형적으로는 와해되며 사라졌다. 민평련은 김근태 사후 그의 부인 인재근이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근태 부인이라는 프리미엄으로 국회의원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공천을 받았고 심지어 선거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선이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하지만 최고 권력에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기에 최대 계파 노릇만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생긴 더미래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더미래는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민평련처럼 뿌리를 내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많은 계파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계파는 일명 친노, 친문계파가 있고 운동권, 진보단체, 이해창계, 정세균계, 김부겸계, 김두관계까지 존재한다. 이외에도 안철수계는 탈당의 신당을 창당했었고 이낙연계도 탈당의 신당을 창당했다. 이외에 순학교계, 정동훈계, 박원순이도 존재했었다. 이렇듯 민주당은 여러 계파가 집합해 만들어진 상태. 더군다나 한 명당 한 명의 계파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민평련 소속이면서도 친노, 친문계로 분류되는 의원도 있고 심지어 친문계로 알려졌지만 친명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가 민주당은 국힘당에 비해 결속력이 약하다. 당리당락이니 당원이니 떠들기는 하지만 이들은 일단 계파의 이익부터 저울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늘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민주당이 지금도 진보 세력일까? 글쎄, 난 아니라고 본다. 아직도 운동권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직업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당이 필요한 것일 뿐 언제든 자기 이익을 위해 민주당 정도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직업 정치인들의 모임이지 절대 진보 세력의 집합체가 아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당의 분당 사태가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당이 있었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저들은 계속 분당을 해왔다.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 소속 의원 대부분 역시 진보 성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자. 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하고 있으니 당연히 진보 성향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누구 유튜버는 이재명을 사회주의자라고도 평가를 하던데 그동안 이재명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볼 때 그는 절대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임대주택 건설을 거부하는 이재명이 어찌 사회주의자인가?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민을 국민을 같은 당원을 대리인까지 내세우며 고소 고발하는 인간이 어찌 사회주의자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석기와 같은 종북 좌파일까? 이재명은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는다. 단지 자기 목표에 필요한 세력이면 극우건 극좌건 극한이건 중공이건 다 이용만 할 뿐 정치 성향이 맞아 같이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는 스스로 진보가 아니라고 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실용주의자라고 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1996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에 출마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 이재명이 진보 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힘당은 보수 세력일까? 사실 국힘당도 보수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나마 세력 교체가 좀 이뤄져 극우 색깔이 조금 옅어지며 보수 흉내를 내곤 있지만 아직도 극우 정당에서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자칭 보수지만 극우인 국힘당도 자칭 진보지만 극좌이면서 직업 정치인들의 집합체인 민주당도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당들이 생기를 바란다. 그래도 양당 정치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정치적 비극은 양당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니 지금의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은 일단 다 없어지기 바라고 자칭 진보 보수와 함께 중도 정당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회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견제도 가능할 것이다.
국민은 성시현 일꾼에게 표를 줬던 것이지, 권리 말하고 표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국회다운 모습으로 가는 시작점도 될 수 있을 것이다.